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당신은 사람 보는 눈이 필요하군요 라는 책입니다. 크리스탈 프리콜랭 지음, 이세진 옮김, 부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내 인생을 망치러 온 사람들에게 조종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서는 법을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심리 조종자들에게서 벗어나 자존감을 지키고 멋진 나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나쁜 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방탄 심리학에 대해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심리 지배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또 더는 심리 조종자들이 우리에게 들러붙지 않기를 원한다면 습관처럼 하던 행동들을 뿌리부터 갈아 엎어야 합니다. 같은 일을 점점 더 많이 하면 같은 결과가 점점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점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나는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인데요. 다른 건 둘째 치더라도 구원자 역할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어른이라면 무방비 상태의 어린아이와 달라야 한다. 다 큰 어른을 젖먹이 다루듯 애지중지 키워줄 이유가 없다. 정말로 보호받아야 할 사람은 아이들이다. 아이들은 어리고 위험에 취약하며 법적으로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단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어른들 중에는 여러분이 보듬고 키워줘야 할 불쌍한 병아리가 없다. 착각하지 마라. 못돼 먹은 사람과 불행한 사람은 다르다. 심리 조종자들이 남들보다 딱히 더 불행하지는 않다. 그저 우는 소리를 크게 낼 뿐이다. 그들은 보상받을 필요가 없으며 여러분이 보상을 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 마음고생이 많았구나 하고 이해할 수는 있다만 그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고 자기 문제는 자기가 풀어야 한다. 어른이라면 자격도 없는 구원자에게 기대기보다는 전문가를 찾아가 얼마든지 도움을 구할 여력이 있다. 게다가 주위 사람들에게 아마추어 심리치료사 노릇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 위험할 수도 있다. 만약 시중은행이 어떤 사람에게 대출을 거부했다면 거기에는 마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에게 사설은행 노릇을 해주지 마라. 상환은 영영 이루어지지 않을 테니까. 구원자 역할 단골 배우들은 난 네가 필요해 라는 말에 꼼짝을 못한다. 그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뭉클하고 그렇게 말해준 사람이 한없이 고맙다. 아, 드디어 누군가가 고맙게도 내게 필요하다고 해주는구나. 당신은 버선발로 달려나가 상대가 뭘 부탁하든 감격에 겨워 다 들어준다. 당신은 자기가 테레사 수녀인 줄 알지만 상대는 당신을 부려먹기 좋은 노새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처지가 뭐 그리 만족스러울까? 다음에 누군가 난 너가 필요해 라고 하거든 그 말이 난 너를 이용하고 싶어 라는 뜻은 아닌지 꼭 짚고 넘어가기 바란다. 2. 주는 것만큼 받지 않아도 괜찮아. 여러분은 공정거래를 준수해야 한다. 상식에 비추어 생각해 본다면 심리 조종자를 더 이상 겉늙은 미성년자, 아직 어른 구실을 못하는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해주는 모든 것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을 이해할 것이다. 사랑과 돌봄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어린 아이의 성장기, 특히 만 7세 이전까지는 모성적 돌봄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아이가 웬만큼 컸다면 그런 식의 돌봄은 오히려 독이 된다. 계속 아기 취급을 하면
아이가 자율성을 익힐 수 없기 때문이다. 엄마는 널 사랑해. 하지만 네 손으로 빵에 버터를 발라 먹으렴. 빵에 버터를 발라주는 것과 사랑은 아무 상관도 없단다. 성인 대 성인의 관계에는 모성적 돌봄이 들어설 이유가 없다. 조상들의 지혜는 모두 공정하고 대등한 교환의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어떤 것도 공짜가 아니다. 나는 너에게 주고 너는 나에게 준다. 이때에는 아무도 다른 사람에게 절대적인 힘을 행사하지 않는다. 그러나 받지 않고 주기만 하는 사람은 상대를 빚진 자로 만들기 때문에 미묘한 힘을 거머쥔다. 주지 않고 받기만 하는 사람은 자유와 절개를 잃고 비굴한 입장, 거린과도 같은 처지에 놓인다. 이 두 가지 태도는 모두 인간적인 상처의 결과겠지만 결코 장려되어서는 안 되며 가급적 바로잡아야 한다. 따라서 공정거래는 우리가 올바른 태도와 적절한 행동을 갖추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루어지기는 꽤 어렵다. 자신이 주는 것과 받는 것 사이의 균형을 찾는 일은 순전히 개인에게 달렸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깨달을 때에만 그 균형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경지에 이르기 전까지는 공정성에 대한 여러분의 감각에 의지해야 할 것이다. 3.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여러분은 심리 조종자가 크나큰 고통을 겪은 탓에 그렇게 행동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핑계거리를 찾아준다. 그런 핑계를 많이 찾아줄수록 그 사람에게 여러분을 마음대로 휘두를 힘을 안겨주는 셈이다. 그러다 결국 여러분은 용납해서는 안 될 소행마저 용납하게 될 테고 그 사람이 하는 못된 짓의 공모자로 전락할 것이다. 하는 짓은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일탈 행동은 절대로 눈 감아주면 안 된다. 세상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동들도 있다. 핑계를 만들어주는 것과 용서하는 것을 혼동하지 마라. 용서는 의식의 기나긴 구도라 할 수 있다. 그 사람에게 핑계를 만들어주는 것은 상처를 급히 싸매 더 악화시키는 것이다. 입장을 분명히 하고 따질 일은 따져야 하건만 그 상황을 회피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4. 얼굴을 보고 결판을 내야겠어. 주위에 심리 조종자가 있다면 알 것이다. 그 사람은 모두와 껄끄러운 관계가 되고 그런 상황을 즐기기까지 한다. 그는 싸움을 좋아한다. 알다시피 그 사람은 의식적으로 갈등과 불화를 조장하고 거기서 힘을 얻는다. 그는 말썽을 일으키고 걸핏하면 고소장을 날린다. 심리 조종자와의 소통에서 첫째 가는 수칙은 그 사람과 제대로 소통하겠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다. 그 사람과 싸우려 하지 마라. 싸워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 당신과 그 사람은 대등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다. 심리 조종자는 이성으로 납득 가능한 한계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당신은 도저히 그 사람의 정신 구조를 상대할 수 없다. 당신은 늘 인간적인 양심을 느끼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생겨 먹지를 않았다. 당신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태도는 가급적 엄하게 그 사람을 단속하고 최대한 거리를 두는 것이다. 5. 이제 싸우는 것도 지친다. 여러분은 빈약한 무기를 들고 벌이는 힘든 싸움에 지친 나머지
그냥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해버리고 싶을 것이다. 아주 고역스러운 요구조차 그냥 들어주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의 생각을 무시하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떠들고 무슨 짓을 하든지 그냥 내버려 두고 싶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경질, 분노 발작, 괴롭힘을 피할 수 있고 여러분은 빨리 다른 일로 넘어갈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그 계산은 틀렸다. 고함과 호통을 피하면 그런 소리 들을 일이 점점 많아진다. 갈등을 그런 식으로 단기적으로만 관리한 결과는 잠옷 비극적이다. 여러분이 한 번씩 져줄 때마다 상대의 영토가 불어난다. 게다가 그 사람의 유아적인 전능 환상을 살찌우게 된다는 점은 더 나쁘다. 6. 기다리면 그 사람은 달라질 거야. 여러분이 이 책을 덮을 때 딱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거다. 심리 조종자가 달라질 거라고 믿지 마라. 심리 조종자는 늘 조금만 더 참으면 뭔가 바뀔 거라는 희망 속에 여러분을 붙잡아 놓는다. 자기도 이제 바뀔 거라고,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이제 곧 직장을 구할 거라고 말이다. 심리 조종자는 이번에는 정말로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고 이제 고생스러운 나날은 끝났으며 두 번 다시 당신을 힘들게 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심어주기 좋아한다. 그 사람은 사악하게도 늘 이번에는 정말로 당신과 헤어질 거라고 위협하지만 결코 당신을 놓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당신은 이제 곧 해방될 거라는 헛된 희망 속에서 살아간다. 이미 말했듯이 그 사람은 은근히 자기에게 만족하고 자부심마저 느끼기 때문에 굳이 달라질 이유가 없다. 그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심리 조종자는 안 변한다. 본인이 변화를 원치 않기 때문이고 그건 그 사람 자유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터놓고 던져보기 바란다. 그 사람이 변하기를 기대하면서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오래 됐는가? 10년, 15년, 20년?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할 건가? 만약 그 사람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라면 어떻게 할 건가? 7.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더라면 심리 조종자의 주장대로 여러분과 그 사람의 관계를 여러분만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더욱더 열심히 하는 꼴이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이제 발을 뺄 수 없다고 생각하는 행동 방식을 잃은 돈 쫓아가기라고 한다. 심리 조종자와 싸우느라 이미 10년을 잃었다면 안 됐지만 장차 10년을 더 잃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추잡한 짓거리를 직시하지 않으려고 애둘러 좋게 말하지는 마라. 사기에 당한 줄도 모르는 얼굴을 하는 것보다는 사기를 당했구나라고 깨닫는 편이 낫지 않은가. 턱없이 주제에 넘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마라. 여러분이 모든 것을 좌우할 수는 없다. 심리 조종자들은 그냥 상대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상대하지 않으면 된다. 8. 솔직하게 말하면 알아줄 거야. 심리 조종 피해자들에게는 비밀 정원, 자기만의 은밀한 공간이 없다. 그들은 어떤 질문을 받든지 솔직하게 고지곳대로 대답한다. 이처럼 투명한 태도는 심리 조종자에게 악용당하기 딱 좋다. 심리 조종자는 상대를 지배하고 생각까지 통제하려 하는 반면
자기에 대해서는 숨기는 것이 많고 아무것도 솔직하게 전해주지 않는다. 넌 뭐든지 다 말해야 하지만 나한테는 아무것도 묻지 마가 그의 속셈이다. 한마디로 그 사람은 당신에게 절대적인 투명성과 신뢰를 요구한다. 이 규칙을 어기는 것은 대역죄에 해당한다. 침묵을 고수하기, 질문에 대답하지 않기, 정보를 넘겨주지 않기, 자기만의 비밀 정원 가꾸기. 심리조정 피해자에게는 대개 이런 요령이 부족하다. 이런 사람은 외교술과 위선을, 진실성과 투명성을 혼동하기 때문에 요령을 익혀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다. 게다가 정신적 과잉 활동인은 자기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속내를 말로 풀어내고 싶어 한다. 그들은 자기 생각을 속에만 담고 있기를 힘들어하고 괴로워한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입을 다물고 버티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기 삶의 특수한 요소들을 전부 공개하지는 마라. 심리조정자에게 털어놓은 모든 말은 언젠가 부메랑이 되어 여러분의 얼굴에 정통으로 날아올 것이다. 탈주를 꿈꾸는 죄수가 간수에게 자기 계획을 알릴 리는 없다. 지배 관계에서 벗어나려면 피해자는 반드시 어떤 일, 어떤 행동은 숨길 줄 알아야 한다. 굳이 변명하려 하지도 말고 입을 꾹 닫고 자신의 진짜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아야 한다. 심리조정자의 의심을 사지 않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 방어적인 변명을 조금씩 차분한 자기 주장으로 대체해야 한다. 가령, 미안해, 회사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붙잡혀 있었어 라는 말 대신, 응, 그래, 내가 오늘 퇴근이 좀 늦었어 라고 말하면 어떨까? 심리조정자의 손에 무기를 쥐어주기 싫다면 그 사람에게 변명하거나 애원하지 마라. 눈물로 호소하지도 말고 항변하지도 마라. 그 사람이 여러분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라는 꿈을 꾸지 마라.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지 그 사람에게 이해시킬 생각은 하지 마라. 그 사람은 이미 다 알지만 신경 쓰지 않는다. 여러분이 고통을 호소하고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려 할수록, 다시 말해 여러분이 피해자 역할에 충실할수록 가해자라는 그 사람의 역할은 굳건해진다. 모든 갈등이 대화로 해결될 줄 아나 천만의 말씀이다. 이제 그 사람과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하지도 마라. 만만하게 보일까봐 괴로워도 표를 내지 않는 고양이처럼 고통을 표내지 않는 법도 배울 필요가 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결국 내게 나쁜 것이 될 수가 없다. 9. 내 팔자가 그럼 그렇지 뭐. 가만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가? 웃고 싶을 때 마음껏 웃을 수 있는가? 뭔가에 뜨겁게 열광하고 뜨겁게 환호할 수 있는가?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즐겁게 살고 있는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만날 수 있고 좋아하는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가? 자신에게 어긋남 없이 자기답게 살고 있는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이 있는가? 선량하고 인간적인 사람들에게 쏟을 시간과 기력이 있는가? 심리 조종자를 상대하느라 당신이 좋아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홀하거나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심리 조종자에게 사로잡혀 있다면 이런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
심리 조종자와 함께라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삶의 기쁨은 질식당하고 여러분의 생명력은 그 사람 뒤치다거리에 다 쓰이며 사랑 또한 불가능하다. 살아있는 즐거움을 한껏 누리려고 태어난 여러분이 왜 불행을 질질 끌고만 있는가?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성긋기라고 하는데요. 선을 다시 그어야 자신의 주장을 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태도, 이른바 자기 주장은 자신이 아는 진실을 말하고 자기의 권리를 보호하되 남의 진실을 부정하지 않으며 남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 자세다. 자기 주장은 기술이 아니라 일종의 정신 상태이자 타인과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자기 주장의 목적은 자신과 상대방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다. 힘겨루기를 피하고 원활하게 소통하고 싶다면 자기 주장을 잘 펼칠 수 있어야 한다. 가시를 곤두세우지도 말고 물렁하게 당하지도 말고 그냥 자기 주장을 하라.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더 이상 심리 조종자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제 당신은 사람 보는 눈이 필요하군요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